자, 고1 과정 정리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실수부터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얘기하는데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업 중에 언급되는 것들만 간단하게 좀 기억하시고요. 좀 수업하다 보면 좀 이제 흥분해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이 자료에 있는 것들만 여러분이 잘 소화하시면 그게 무리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단원으로 이제 실수부터. 자, 오늘은 실수부터 해가지고 방정식처까지 일단 개념을 정리할 텐데, 이번 강좌는 개념까지만 정리하고 일단 끊을게. 그럼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실수 파트를 보시면 이항연산이라고 돼 있어. 우리가 뭐 약속 문제라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A 연산 B 제곱. 예전에 좀 많이 했던 거 A 플러스 B의 뭐 마이너스 2A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AB다 뭐 이렇게 했던 것들 생각나세요? 이런 것들? 뭐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는 건데, 그냥 앞에 거 뒤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앞에 거 뒤에 거. 뭐 예를 들어서 3연산 2가 있을 때 이 약속대로 간다고 치면 앞에 거 뒤에 거 두 배 앞에 거 뒤에 거 곱하시래. 그러니까 빼기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으시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지금 거기에 뭐 이제 항등원 여건이라는 것 때문에 한번 이제 우리가 더 보는데, 항등원이라는 건 뭐냐? 자, 어떤 연산을 했을 때 그 연산에 대한 일단 이게 무슨 법칙이니? 교환 법칙인 거지.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서 그 계산 결과 A가 그대로 나오게끔 도와주는 이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항등원. 예를 들어서 어떤 3이라는 숫자가 있어. 덧셈에 대한 우리가 항등원을 찾는 거야.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끔 도와주는 이 놈을 뭐라고 부른다? 항등원이라고 한대. 근데 우리 여기다 0을 더해주시면 이게 항등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자, 3에다가 누굴 곱해야 3이 나올까? 예,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찾는다 그 말이지? 그럼 3에다가 1만 곱하시면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1을 우리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항등원. 자, 항등원은 어떤 연산 결과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끔 도와주는 거야. 맞지? A에다가 누구를 행렬에서 A에다가 누굴 곱해야 A가 될까요? 당연히 단위 행렬이겠지. 이때 우리 이 단위 행렬을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행렬이야. A라는 행렬에다가 누구를 더해야 A가 될까요? 영행렬이지 뭐 영행렬. 얘를 우리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고. 됐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권은 뭐냐? 여권. 자, 3이란 연산에다가 어떤 놈을 더해야지 연산 결과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올까를 고민했더니 이것이 이렇게. 연산 결과 항등원이 나오게끔 도와주는 이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 놈에 대한 뭐 여건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야. 되겠어요? 다시요. 3이라는 놈에다 누구를 곱해야지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이 나올까? 곱셈에 대한 항등원 1. 자, 곱셈에 대한 항등원 아까 1이었지? 자,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이 나올까 봤더니 여기는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얘를 우리는 곱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한다. 3에 대한 여건이라고 하는 거야. 되겠어요? 자, 참고로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어떤 연산에서 항등원이 있대. 항등원이 있다. 그럼 이 항등원은 only one이야. 유일하다. only one인 거야. 하지만 여건 어떠냐? 여건은 다양하게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3에 대한 여건은 3분의 1, 4에 대한 여건은 4분의 1, 5에 대한 여건은 4,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건은 좀 다양하게 될 수 있다. 자, 근데 여건이라는 것은 항등원이 존재하지만 항등원이 있을 때만 여건은 조사할 가치가 있다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뭐 별 필요는 없어. 항등원은 유일하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된다. 추가 설명이니까. 자,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실수에 대한 대소 판정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값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좀 해볼까요? 자, 절대값이라는 것은 뭐냐? 절대값 A라는 것은 일단 뭐 A가 양수면은 그대로 나온다는 거고, A가 음수면은 뭐 부호를 바꿔서 나온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보는데, 자, 이 절대값의 개념이 뭐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 거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예를 들어서 절대값 마이너스 3이 있어. 원점으로부터 이 숫자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다시요. 자, 여기에 뭐 3이 있습니다. 그 원점으로부터 기준이 원점인가? 기준이 원점으로부터 그 점 3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되시겠어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절대값은 0 이상이고 이렇게 쭉쭉 보시면 되겠다. 거기 뭐 절대값에 대한 성질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2번과 3번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는 것도 괜찮아. 자, 이거 우리 수업 중에 좀 확장시키게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n 루트 a에 대한 n승이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안쪽에 n승이 있다고 칠게. 자, 그 다음 비교를 위해서 n 루트 a에 대한 바깥쪽에 n승이 있습니다. 얘는요
n이 짝수일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절대값 달고 내려오는 거고. n이 홀수면 어떻게 된다? n이 홀수면은 얘는 그대로 그냥 a로 떨어진다고 했었죠? 얘 a가 양수면 위에처럼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a가 음수라면 부호를 바꿔서 떨구시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얘 바깥쪽에 n승이 돼 있으면 그냥 뭐 무조건 그냥 a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양수, 음수 그런 거 관계없이. 이런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네 번째 단어로 이제 복소수 보시겠습니다. 복소수. 여기도 뭐 그냥 간단히 보시면 돼. 자, 복소수를 우리 보통 z라고 나타내서 얘 a 플러스 bi라고 쓰면 돼. 아, 이제 허수단이란 i가 나타나는 거지. i가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루트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됐고, 결국에 i가 있는 부분과 i가 없는 부분에서 i가 없는 부분은 우리는 실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지. 실수 부분. i가 있는 부분은 얘는 뭐다? 허수 부분이야. 허수 부분. 허수 부분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i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a 플러스 bi가 있어. a 플러스 bi가 있다. 이때 조금 더 나눠볼게요. a가 0이 아니야. a가 0이야. 실수부가 0이 아닐 때와 0일 때. 그 다음에 이 허수부가 0이 아니고 허수부가 0일 때. 자, 허수부가 0이 아니고 허수부가 0일 때. 이렇게 나눠보시죠. 자, 그러면 네 가지 모양이 일단 나오거든. 자, 얘는 뭐가 되냐? a 플러스 bi라는 이 자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얘도 있고 얘도 살아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지. 맞아? 얘는 a는 0이 아닌데 b는 0이니까 b는 0이니까 허수부는 사라지니까 얘는 a만 남는 거지. 반면에 세 번째 건 이제 a가 0이고 실수부는 0인데 허수부는 0이 아니니까 여기는 bi가 되겠죠. 맞습니까? b도 0이고 a도 0이니까 얘는 그냥 z는 0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i가 붙어있는 얘는 뭐라고 하냐? 얘는 허수야. i가 붙어있는 얘는 뭐라고 하냐? 얘는 허수야. 얘 i가 없잖아. i가 없잖아. 얘는 뭐라고 한다? 우리 실수라고 하는 거지. 실수. 아, i가 붙어있으면 무조건 허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약간 여기 붕 띄어놨거든? 여기에 들어갈 한 글자가 뭘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얘는 순수한 허수라고. 실수부가 없는 순수한 허수야. 순수한 허수는 어떤 특징이 하나 있어서 구분하는 거야. 자, 어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예전에 뭐 평가원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냥 언급해 볼게요. 어떤 실수 z가 어떤 수 z가 있는데 이 z라는 수를 제곱했더니 얘가 음수가 됐대. 어떤 숫자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됐다. 그럼 그 z는 뭐냐? 얘가 순허수란 얘기야. 순허수가 된다. 다시. 어떤 놈을 제곱해서 음수가 됐대. 그 놈은 순허수인 거야. 실수부가 없는 허수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아시는 거 i가 있어. i가. 얘 순허수잖아. 1i니까. 얘 제곱하면 뭐 되니? 마이너스 1 되잖아. 이렇게. 아, 순허수는 무조건 제곱하면 음수가 돼 있는 얘 대표적인 예잖아. 어떤 놈을 제곱해서 음수가 됐다. 아, 얘는 순허수인 거야. 실수부가 없다. 실수부가 없는 허수가 된다는 얘기야. 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한번 봐두시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복소수에 대한 상등 나왔고요. 복소수에 대한 사칙 연산 나왔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라는 게 있죠. 그 발하는 건 뭐 찢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냥 간단히 한번 해볼까? 여기에 z가 있는데 그놈이 지금 3 플러스 2i야. 그럼 z바, 얘를 우리는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데 그 켤레 복소수의 정의는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허수부의 부호만 바꿔 쓰시는 게 켤레 복소수야. 그럼 얘는 3 플러스 2i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이 켤레 복소수다. 그럼 얘 z하고 z바를 더한대.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한다는 얘기는 뭐냐?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야. z와 z바를 곱한대. 그럼 얘는 그냥 전개하시면 돼. 3-2i. 자, 3 플러스 2i를. 얘는 일단 답 쓸까? 얘는 6이 되겠지. 이렇게. 얘는 전개하시는 거야. 9. 6i. 마이너스 6i. 4i 제곱이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 없어진 다음에 13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켤레 복소수가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복소수에 대한 성질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뭐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맨 마지막 것도 일단 보시고, 그 맨 마지막 거에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 사승은 1이다. 그래서 i는 4뱅이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시 하나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하다 한번 나왔던 거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 메모하세요. 뭐 무의식 파트에 한번 더 깔려 있을 건데 음수의 제곱근 다시 한번 써볼게. 뭐 아는 사람 적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자, 루트에 a, 루트에 b가 있는데 둘이 곱했더니 음수가 튀어나왔대. 오케이? 둘이 곱했더니 음수가 튀어나왔대. 그렇다면 우리가 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라고 그랬어? 둘 다 뭐다? 음수가 된다.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루트에
루트 a가 있는데 얘네가 합쳐졌더니 음수가 앞으로 튀어나왔다. 우리가 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다? 분자는 양수인데 분모는 뭐가 된다? 자, 분모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여기 등호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될 정보. 됐지? 자, 음수의 제곱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단원. 자, 5단원.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은 거의 있으니까 이 정도만 보시고 가셔도 돼. 자, 다항식과 그 연산입니다. 다항식과 그 연산. 다항식과 그 연산.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곱셈 공식이야. 곱셈 공식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뭐 추가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거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들이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도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기억하셔야 된다. 만약에 뭐 잘 모르겠다. 와서 또 질문하셔야 돼.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니까. 자, 그 중에 여러분이 해보세요. 뭐 그 정도 여러분이 하실 거라고 봐. 자, 그 다음 밑에 다항식의 나눗셈 보시겠습니다. 자, A라는 놈이 있는데 얘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야. 자, 몫이 Q가. 근데 위쪽에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곱셈 공식 모르시면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야 돼. 약간 허적될 수 있어. 꼭 체크하셔야 돼. 자, 일단 나눗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눗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검산식이야. 그 검산식을 여러분이 쓸 수 있으시면 좋겠어. 자, 검산식. A라는 놈을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인 거지. 이런 검산식을 여러분이 쓸 수 있으셔야 되고 당연히 B가 R보다는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머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6번에 나머지 정리라고 되어 있네요. 나머지 정리는 일단 중요해. 나머지 정리는 중요하다. 뭐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식이 있지만 그 식 하나가 뭐 밑에 것들보다 다 중요하니까 이 나머지 정리 좀 잘 정리하자.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가 뭐냐 물으시면 이런 거야. 봐.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럼 봐봐. 지금 분명히 다항식과 다항식에 대한 나눗셈이니까 이런 상황이잖아. fx를 내가 x-알파로 나눴어. 아직 몫은 정확히 모르겠어. 지금 나머지가 궁금하다는 얘기야 지금. 맞지? 자, 그러면 검산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일단 검산식 한번 써보죠. 얘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은 qx가 될 거야. 나머지는 일단 얘는 r이라고 적어도 괜찮을까? 1차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 상수 쪽만 되면 되잖아. 그냥 보통 a라고 쓰셔도 되고 여기 r만 쓰셔도 된다. 하지만 x제곱 플러스 뭐 x 플러스 2차로 나눌 때 나머지 형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ax 플러스 b다라고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으셔야 된다고.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내가 여기다 그냥 a라고 이렇게 적을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야? f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지. 얘가 궁금한 거 아니야? 얘가. 나머지가.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요 놈을 0으로 한 x값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시면 돼. 왜? 검산식은 항등식이니까. 항상 성립하거든. x자리에 내가 알파를 집어넣잖아. 그렇다면 얘는 f에 대한 알파에 여기 알파 집어넣는 순간 여기 0이 돼. 얘가 나머지가 된다 그 말이지. 이렇게. 내가 지금 나머지 정리에 대한 증명을 해본 건데 결론은 뭐냐? fx를 1차로 나눴을 때야. 이 나머지 정리를 1차로 나누는 거야. 1차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는 요 놈을 0으로 한 x값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그게 나머지라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다시요. 혹시나 어떤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봤어. 자, f의 x가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a인데 얘를 x-1, x-2,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을 거야.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이 a, b, c가 차례로 뭐 등차수를 이룬대 이렇게. 그랬을 때 뭘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이렇게. 여기는 a가 있으니까 k라고 쓸 거야 이렇게 다시. 자, 좀 빠르게 그냥 진행할게. 자, 요 놈을 내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지금 필요하잖아. 그럼 몇 차로 나누고 있다고? 1차로 나누고 있다고. 1차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야. 그럼 얘를 0으로 한 x값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 얘를 0으로 한 x값은 1이잖아. 1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k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a 값이. 맞아? 그 다음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b라고 한대. 그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또 여기다 넣으시면 얼마를 집어넣는다고? 2를 집어넣으시는 거야. 그럼 4, 2. 그럼 여기는 k 플러스 6이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놈. 요 놈을 0으로 한 x값은 얼마냐? 이게 3이잖아. 3을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9에 플러스 2에 플러스 k가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니? 3. 여기는 k 플러스 뭐 1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어떤 여러분이 등차 중앙을 쓰시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오케이?
뭐 식은 성립할지 모르겠지만. 상황 이해되세요? 이렇게 나머지 정리라는 거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들이 나머지 정리라고. 뭐 이 문제는 진행이 잘 안 되겠지만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이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돼. 뭐 나중에 뭐 시그마 쪽이랑 연결되는 것도 있고 다양하니까 이 나머지 정리 파트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된다. 자, 그 밑에 인수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인수정리는 뭐냐?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있어. 그럼 우리가 얘를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하거든? 얘를 나눗셈의 관점에서 독해보면 요 놈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지금 없다 그 말이야. 나누어 떨어진다. 얘네들은 인수잖아. 그래서 인수정리라고 한다고. 그럼 봐.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하시는 거냐? 아, f에 1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가 0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필요하다고.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됐죠? 자, 항등식에 대한 성질, x에 관한. 또 항등식에 대한 성질 뭐 2개 찍혔네. 거기 손이 들어가다 잘못했나 봐. 하여튼 항등식에 대한 성질은 이런 거야. 간단하게 한번 써보죠. 자, 항등식. 모든 실수 x에 성립하는 식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불러. 모든 실수 x에 성립하는 식. 이 모든 실수 x를 다른 말로 임의 실수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x 값에 관계없이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해. 관계없이 이런 말 쓰기도 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선생님 수업 중에 이런 얘기 생각나? 모든 실수 x에 대해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그럼 2차 부등식 아니면 2차 절대 부등식 아니면 무조건 항등식이라고 그랬잖아. 뭐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미정계수법 뭐 계수 비교하거나 수치 대입을 하시면 된다. 뭐 그 정도는 여러분이 뭐 나중에 필요할 때 한 번 더 언급해 보면 되니까 그 정도 용어들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 인수분해하고 양수합배수가 아니라 약수합배수입니다. 좀 오타가 났네요. 약수합배수. 자, 인수분해 공식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뭐 묶어내실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이아몬드에서 또 검산식이 하나 나와 있죠. 그때 얘를 약수합배수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야. 거기 간단히 쓰면 10이라는 건 1 곱하기 10이라고 쓸 수도 있고 2 곱하기 6이라고 쓸 수도 있고 뭐 3 곱하기 4라고 쓸 수 있는데 11을 얘 곱하기 2라고 썼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는 12의 약수라는 얘기야. 2하고 6이다. 얘는 얘하고 얘에 대한 배수다 그 말이고 얘하고 얘는 얘의 약수라는 얘기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야.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다이아몬드에는 별표를 하나 치셔야겠네요. 우리가 수업 중에도 엄청 많이 나왔던 얘기죠. 어떤 n이라는 자연수를 우리가 소인수분해했어. 소인수분해. 거기 p라고 했나? 아니, 그냥 우리가 수업 중에 썼던 대로 쓸게. b에 대한 q승에 c에 대한 r승이 있을 때 첫 번째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양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각각 1씩 더해서 뭐한다? 곱하시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양의 약수의 총합이 있었죠. 양의 약수의 총합은 등비 수열의 합과 관련돼 있던 거지. 자, A에 대한 0승, A에 대한 1승에서부터 A에 대한 P승 곱하기 B에 대한 0승, B에 대한 1승, B에 대한 Q승 곱하기 C에 대한 0승, C에 대한 1승 쭉 가서 C에 대한 R승 쓰셔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등비 수열이 있다는 거지. 등비 수열의 합. 자, 그 다음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했던 게 있었지. 양의 약수의 뭐였지? 총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양의 약수의 총곱. 맞습니까? 자, 양의 약수의 총곱.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이 식. 양의 약수의 개수를 우리가 별이라고 했을 때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나? n이라는 저 숫자에 대해서 2분의 별승만 해주시면 정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필기해 두신 거 다시 꼭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수업 중에도 한 2번, 3번 정도 나왔던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관찰해 보시고 이 정도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 뭐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사람은 없겠지. 뭐 15가 있을 때 자, 18이 있다고 여기까지 쳐보자. 이렇게. 이 세 개의 수에 대한 최대 공약수는 뭐지? 최대 공약수? 자, 최대 공약수는 다른 말로 하면 네 글자로 공통인수야. 공통인수. 얘하고 얘의 공통인수 얼마니? 3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4, 5, 6이 될 거야. 그럼 얘가 최대 공약수의 끝이야. 얘가 최대 공약수 끝난 거야.
근데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한 번 더 하실 수 있지. 여기 2, 여기 안 떨어지니까 그냥 5, 여기 3 쓰셔서 이렇게 곱하시면 이게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마치 기본적인 얘기니까.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랑 관련되는 게 한 개 있긴 한데 행렬 파트에서 일단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A의 2승, A의 4승이 단위 행렬이면 A의 몇 승까지가 단위 행렬이냐 이런 거 있었는데 우리 명제 문제에서 그러니까 참고지 판정할 때 A의 2승과 A의 4승이 단위 행렬이면 A의 몇 승까지 단위 행렬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랬을 때 얘하고 얘에 대한 뭐 구하신다고 그랬어? 최대 공약수 구하신다고 그랬잖아. 맞아? 최대 공약수 2 이렇게 쓰시면 여기까지다. 여기 만약 1이라고 쓰시면 이거 거짓 명제가 되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유리식과 무리식. 유리식과 무리식. 자, 유리식과 무리식 한번 보시죠. 자, 유리식이 뭐야? 분모에 변수가 있는 식이 유리식인 거지. 여기 이제 뒤쪽에 이제 유리함수 할 때 조금 더 강조하겠지만, 자, 무리식 역시 무리함수에서 좀 강조를 하겠지만요. 자, 유리식과 무리식에서 여러분이 계산할 것들, 뭐 부분분수하고 이중분호 그 정도만 잘 보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 자, 유리식에 대한 덧셈 뺄셈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곱셈은 그냥 곱하시면 되고, 나눗셈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뭐 특별한 건 아니야. 그냥 뭐 부분분수 그런 것들 번분수 처리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고. 이번에 부분분수 있죠? 자, 부분분수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별표를 하나 쳐두시죠. 부분분수. 자, A에서 B. 자, 이게 큰 값을 뒤쪽으로 배치했을 때 얘가 위에 있다면 우리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된다.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분수.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습니다. 3개짜리에 대해서도 맨 뒤에 걸 가장 큰 값으로 보고 얘를 가장 작은 값으로 봤을 때 얘에서 뺀 게 위에 있다면 우리 얘를 어떻게 쓰기로 했지? AB분의 1에 마이너스 BC분의 1 되겠습니다. 지금 실전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왜 대충대충 하지 그러지 말고 이 정도만 하셔도 돼. 진짜로. 자, 일단 부분분수 두 가지 공식 기억하시고 우리가 뭐 실제 이거 부분분수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요거 있었잖아. 시그마 옆에 분수식이 나왔어. 시그마 옆에 분수식이 나오면 얘는 100% 부분분수라고 그랬던 거 생각나? 100% 부분분수 문제다. 막 연쇄 소거돼가지고 막 처음과 끝 남거나 아니면 큰 거 두 번 작은 거 두 번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례식이 있는데 A 대 B가 C 대 D다 뭐 이렇게 돼 있어. 뭐 당연히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봐. 자, A 대 B가 3대 4야. A 대 B가 3대 4야.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지. 당연히 4A랑 3B랑 같다고 쓰셔도 되는데 자, 이제 고등학교 이제 고1 과정에서 조금 이제 강조했던 건 이런 거야. A가 3K라는 B를 갖는 거고 B가 4K다. 이렇게 B라고도 나타낼 수 있으셔야 된다. 이 정도. 이 정도. 3개짜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가비엘이가 있는데 뭐 가비엘이는 이제 고1 과정에서만 쓰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자, 가비엘이 밑에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그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음수에 대한 제곱근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에 좀 신경 써서 봐두셔야 됩니다. 음수가 튀어나오는 부분들. 자, 넘어가서 첫 번째 다이아몬드에서 A, B, C, D가 유리수일 때 뭐 이거 무리수의 상등이라고 하는데 뭐 그닥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예,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유리화 이 정도는 좀 하실 수 있어야겠지. 그 유리화도 이 시그마 무리식 파트에서 나오는 게 있었잖아. 무리식 파트에서. 우리 뭐 수원 개념 정리 편에서도 이게 있었던 거니까 한번 여러분 찾아서 보시기로 하고 유리화 하시는 방법들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중근호 거기 별표 하나 치시고 이중근호. 자, A하고 B가 뭐 이런 관계 있을 때 이중근호는 또 중요하죠. 뭐 지수 파트랑 연결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 일단 구조는 이렇습니다. A 플러스 B의 2배 루트의 AB다. 이중근호의 포인트는 반드시 작은 근호 앞에 2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 여기는 뭐해서?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럼 곱해서 만들어지고 더해서 만들어졌을 때 우리 얘를 뭐라고 쓰냐? 일단 큰 거를 무조건 앞에다 배치하시는 거예요. 작은 거 뒤에다. 연결부가 플러스라면 여기 플러스로 써주시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로 써주시면 돼. 간단하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루트에 뭐 해볼까? 2 플러스 이렇게 쓸까? 7 플러스 4 루트 3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자, 작은 근호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2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여기 넘치고 있잖아. 그냥 2 곱하기 2라고 써주시고 2를 하나 집어넣어 주시는 거지. 그렇다면 얘는 루트에 7 플러스 2 루트 2가 제곱돼서 들어가니까 여기는 12가 되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는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래 12 곱하기 1, 6 곱하기 2,
4 곱하기 3 이들 중에서 더해서 7 나오는 건 얘잖아. 그렇다면 얘는 루트 4, 루트 3 쓰시고 연결부 플러스니까 이게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괜찮아? 다시요. 루트에 3 마이너스 루트 8 한번 써볼까요? 자, 작은 근호 앞에 반드시 2가 있게 만드셔야 된다며. 작은 근호 앞에 반드시 2가 있게 만드셔야 된대. 그렇다면 이 루트 8은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2 루트 2라고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 여기는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2 곱하기 1이 있는 거지. 3이 나오니까. 그럼 얘는 루트에 2에 루트 1 쓰시고 연결부호는 마이너스로 쓰시면 되겠다. 괜찮아요? 자, 한번 마지막으로 더해보겠습니다. 자, 2 플러스 루트 3이 있습니다. 2 플러스 루트 3. 자, 2 플러스 루트 3은 작은 근호 앞에 2가 있어야 되는데 2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썼어? 얘 1분의로 보시고 이렇게 갔지. 분모와 분자에다 2를 곱하시는 거야. 자,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우리는 얘를 음수 제곱근에 관계없이 그냥 각각으로 분리해 줄 수 있어. 뭐 음수가 튀어나오고 그런 거 없는 거지. 자, 그렇다면 분모는 루트 2가 될 거고요. 예! 보이세요? 곱해서 3, 더해서 4 되는 게 루트 3과 루트 1인 거지, 이렇게. 연결부 플러스. 그래서 유리화 시키신다면 2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이 정도 여러분이 이중분호 처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 개념 정리를 하고 조금 문제를 조금 일부 풀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문제편으로 오셔서요. 자, 두 번째 단원의 수화식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화식 파트에서 자, 첫 번째 이항연산이라고 되는데 실제로 이항연산이 뭐 이 문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네. 두 자연수 A, B가 있어요. 자, 두 자연수 A, B다. 자, A 연산 B에 대한 계산 결과가 지금 문제의 표와 같이 주어져 있대. 이랬을 때 20 연산 20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단원의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봐. 갑자기 왜 이런 게 등장했을까? 그러니까 이항연산은 그냥 하나의 약속일 뿐이야. 그냥 약속일 뿐이고 문제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뀔 수 있는 거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야 될 것은 이제 1, 2, 3, 4. 여기도 1, 2, 3, 4,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숫자 몇 개만 좀 기재해 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 3, 4, 5, 6, 7. 그 다음에 여기는 7, 9. 그 다음에 11, 13, 15 이렇게 나간대. 자, 세 번째 줄에는 13, 그 다음에 16, 19, 22, 25 이렇게 나가겠고 21, 그 다음에 25, 29, 33, 37 이렇게 나가겠다. 자, 어느 단원의 문제일까 얘? 수원에서 어느 단원의 문제일까? 수열 파트인 거 맞아? 수열 파트? 그냥 규칙성 발견하시는 문제야. 문제만 그냥 단순하게 2학년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 그냥 수원 문제지. 자, 20연산 20이 뭘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볼게. 2연산 3이라는 건 뭘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실게. 얘 앞에 거 보고 얘는 뒤에 거로 볼게. 그럼 2연산 3이라는 것은 1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다시 3연산 5는 뭐가 될까요? 3연산 5는 얘가 되겠지. 25 이렇게. 맞아? 뭐 또 반대로 보셔도 3연산 5는 얼마가 되냐? 그런 게 없네. 그냥 내 마음대로 쓸게 일단. 앞에 거 뒤에 거. 어차피 약속이니까. 맞지? 이 앞에 거 얘 뒤에 거로 보시면 3연산 5니까 여기 25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라고. 그럼 얘는 뭘까? 앞에 거 20. 자, 앞에 거 여기 어딘가 20이 있을 거고 여기 뒤에 거 여기 어딘가 20이 있을 텐데 그 20과 20이 교차하는 점에 여기 있는 숫자는 뭐냐? 이걸 찾는 거잖아. 맞아. 방법은 뭐 몇 가지 있을 텐데 이렇게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 결국에 내가 이렇게 봐도 괜찮아? 20연산 20이라는 것은 앞에 거를 우리가 지금 이쪽 라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20번째 줄에서 20은 왼쪽으로 20번째, 이제 오른쪽으로 20번째 있는 숫자를 찾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가서 20번째 있는 숫자. 그럼 내가 먼저 찾고 싶은 건 이거야. 얘를 그냥 1군으로 보고, 얘를 2군으로 보고, 얘를 3군으로 보고, 얘를 4군으로 보셔도 괜찮고. 오케이? 자, 근데 각 군에 대한 첫 번째 항들을 쭉 찾아서 내가 여기에 있는 20번째 값을 먼저 찾을게. 20번째 값. 어떤 규칙도 발견하셔야 되긴 하는데 천천히 할게 또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보자. 첫 번째 줄은 어떤 특징이 있니? 등차수열이네. 공차가 1인 등차수열. 두 번째 줄은
7부터 출발하면서 공차가 2인 등차수예요. 세 번째 줄은 3인 등차수요. 4인 등차수요. 그렇다면 20번째 줄은 공차가 20인 등차수열이 되겠지. 결국에 공차가 20인 등차수열에서 여기 있는 20번 장을 찾아내서라 그 말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공차 20.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첫 번 장만 찾아내시면 돼. 그럼 첫 번째 장은 요런 것들 찾아보셔야지. 자, 그럼 봐. 각 행에 대해서 첫 번째 숫자는 3, 7, 13, 21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 무슨 수열이야? 3 차이 나고 4 차이 나고 여기 6 차이 나고 여기 8 차이 나니까 이거 개차 수열을 이루고 있지. 맞아? 그렇다면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원수열의 20번째는 원수열 첫 번째 항에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개차니까 여기 19 개차의 일반항 여기 보시면 공차가 2죠. 2K에 플러스 2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요 놈만 계산하시면 되겠다. 얘 3에 예, 분배할게 그냥 분배 이렇게. 자, 2배 2에 19에 여기 20이 될 거고 그다음 여기는 38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 날라갈 거야. 그 요놈 계산하시면 이게 380이 되겠네. 자, 380에다 여기 38 더하시면은 418이 될 거고 얘 더하시니까 여기는 421이 되겠다 이렇게. 아, 여기 있는 숫자가 421이야. 근데 공차가 20인 등차 수열의 20번 장을 찾는 거잖아. 자, 그럼 다시 여기는 새로운 수열 B의 20이라고 할게요. B의 20. 첫 번째 장이 421이야. 19개의 공차를 더하시면 되는 거지. 왜? 20번 장이니까. 일반항이요. 첫 번째 장에 n-1개에 대한 공차라는 일반항 공식이 있었잖아. 이제 거기다 그냥 내가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요거 3수처리 하시면 380을 더하시니까 이거 얼마니? 801? 뭐 이게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맞아? 이게 첫 번째 풀이야. 이런 풀이로 푸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푸셔도 괜찮아요. 20년산 21에 20년산 20. 그럼 1년산 1, 2년산 2, 3년산 3. 이거만 찾아가셔도 괜찮지. 3, 9, 19, 33. 거기 하나 더 나왔는데 그게 51이래.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 요 놈에서 20번 장을 찾으셔도 괜찮다. 자, 이건 어떤 규칙이 나왔더니 여기 6, 여기 10, 여기는 얼마니 이게? 14인가? 여기 51이죠, 51. 51. 여기는 얼마니 이게? 18 되나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결국 얘도 개차 수열을 이루니까 요 놈에서 여러분이 20번 장을 새로 찾으셔도 괜찮다. 시그마 K가 1부터 19까지. 여기는 4K 플러스 2가 되겠죠. 요거 산수처리 하시더라도 정답이 나오겠다. 이해되세요? 자, 결국 첫 번째 2학년산이라고 했지만 2학년산의 탈을 쓰는 그냥 수열 문제인 거지. 규칙성 발견해서 푸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항동원 여건이랑은 좀 관련이 없었지만 그래도 약속에 의해서 문제를 푸시고 풀어가는 방법 두 가지인데 결국에는 개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 구하는 틀을 아셔야지. 그렇지? 만약에 이게 수원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시면 이거 좀 따라오기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좀 정리 좀 해두시고요. 자, 이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을 보시죠. 자, 2번 보시니까 수열 AN, 또 수열에 대한 문제네요. 수열 AN이 있습니다. 자, A의 N이라는 것을 I의 N승으로 처리한대. 이게 일반항인가 봐. 자, 문제에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요 놈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거 허수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자, 여기 1 집어넣으시면 혹시 N이 1일 때 N에 1 집어넣으면 A1 되겠지. 맞아? 그럼 A1이면 뭐가 되니? A1이면 자, I가 되겠지, 이렇게. N이 2면은 혹시 이거 맞아요? A1 플러스 A2? 그럼 A1 플러스 A2니까 마이너스 1에 I에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N이 3이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허수단위는 몇 뱅이라고 그랬어? 허수단위는 3뱅이, 4뱅.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분명히 등장하게 돼 있을 거라고. 그럼 얘는 I의 1승, I의 2승, I의 3승이잖아. 그럼 얘는 I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다시 I니까 마이너스 I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N에 4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4를 집어넣으시면 그냥 바로 갈게 이제. A1, I, A2, A3, A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연속된 4개 차수야. 4뱅이니까 얘는 빵이 되겠지. 그럼 다섯 번째는 이제 A5인데
얘가 빵이니까 얘만 남을 거거든. 근데 다시 얘가 얘잖아. 이렇게. I 4승이 1이니까. 그래서 이 4개가 뺑뺑이로 계속 돌아가는 문제가 되겠다. 얘네들이 아닌 게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자, 3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3번. 자, 3번 문제는 로그들이 엄청 복잡하게 주어져 있네. 로그가 엄청 복잡하게 주어져 있다. 로그가 엄청 복잡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잘 봐봐. 어떻게 풀까? 이 문제 한번 잘 보세요. 3번 문제. 자, A, B, C는 1이 아닌 양수고 1이 아닌 양수라고 말한 건 밑조건, 진수조건을 좀 만족하기 위해서겠지? 일단 쓰지 않고 그냥 일단 문제 여러분 읽어보세요. 선생님 바로 팁을 던질 테니까. 우리 곱셈 공식 중에 곱셈 공식 중에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앞에 자료에서 이런 게 있었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대한 전체 제곱은 A 제곱에 B 제곱에 C 제곱에 마이너스 2배, 아이고, 플러스 2배 AB, BC, CA가 되더라. 맞아? 자, 그렇다면 곱셈 공식 변형에서는 또 뭘 배웠었냐? 이런 걸 배웠지? 똑같은 식인데 제곱. 세 개가 이렇게 제곱의 합으로 주어져 있어. 그렇다면 얘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이쪽으로 쭉 넘기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대한 전체 제곱에 2배의 A, B, B, C, C, A 이렇게 적으실 수 있는 거지. 이 문제의 요지는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그 정도야. 이 공식을 알고 있느냐.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바라보세요. 자, 로그의 AB, 로그의 BC, 로그의 CA가 2분의 1이고 로그의 BA 이게 쫙 돼 있어. 되게 복잡하잖아. 복잡한데 이 문제 뭐 하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치환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치환? 내가 로그의 AB를 그냥 라지 A라고 쓸게. 그냥 X라고 쓰자. 이렇게 X. 자, 로그의 BC를 Y라고 쓰고 로그의 C의 A를 Z라고 했을 때 주어진 조건들이 어떻게 바뀌죠? 첫 번째 줄에 있는 건 X 플러스 Y 플러스 Z인데 그 값이 2분의 1인 거지. 이렇게. 맞나요? 자, 두 번째 놈은 잘 봐봐. 위에 있는 놈과 관계가 역수 관계인 거 보이세요? 그러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야. 그 값이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분의 5다라고 주어진 거지.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문제에서 X제곱에 Y제곱에 Z제곱을 구하라는 문제 맞나요? 나 지금 치환하고 나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 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대한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배에 대한 XY의 YZ의 ZX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봤더니 이 값은 여기 있네, 일단. 요 놈이 문제인 거지? 요 놈은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구해줄 수밖에 없겠네. 두 번째 식을 잘 보세요. 뭐 할까? 통분하겠지. 통분하시면 X, Y, Z가 될 거고요. 얘 두 개씩 막 올라갈 거야. 그럼 X, Y, Z 통분해서 Y, Z가 올라갈 텐데 내가 그냥 순서대로 그냥 예쁘게 쓸게. 대문자로 쓰셔야지. 자, 여기에 그냥 X, Y, Y, Z, ZX 순서에 관련 없이 내가 예쁘게 그냥 쓴 거야. 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지.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지금 내가 궁금한 것은 요 값이잖아. 요거잖아. 요거. 그럼 다시 한번 써봤어. XY, YZ, ZX는 마이너스 2분의 5에 대한 XYZ 맞니? 근데 얘는 어디 있어? 얘는 어디니 이 값이? XYZ가 뭐야 이게? XYZ, XYZ. 이 XYZ라는 것은 이거네요. 로그의 A의 B, 로그의 B의 C, 로그의 C의 A를 곱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로그를 곱할 때 밑을 체인지할 수 있다고 그랬던 거 생각나? 그다음 여기 있는 B를 여기다 갖다 주시고 여기 있던 A를 여기다 갖다 주시고 여기다 C를 갖다 주시면 얘는 다 111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아, 이 값이 1이네. 1.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됩니까? X, Y, Z에 대한 합이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에 대한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2배 요 놈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됐으니까 이제 이거 산수 처리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곱셈 공식이랑 관련된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4번 하나만 더 풀어보고
이번 시간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4번까지만 풀게요. 이번 시간은 자, 4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수열 AN 자,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2 자, A의 M 플러스 2번째 A의 M 플러스 1번째 자, 했다. 자, 무한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자, 무한번째항까지 자, A의 n 플러스 1에 A의 n 플러스 2가 AN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한참 전에 나왔던 수능 기출문제이긴 한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죠. 얘는 뭐 우리 나중에 이제 또 뭐 심화수 할 때 하겠지만 이게 뭐 피보나치 수열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닥 뭐 이 문제에서는 필요는 없었고 얘 AN을 여러분이 다르게 정리 한번 해주시는 거야. 자, AN의 관점에서 AN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A의 m 플러스 2번째에서 마이너스 A의 m 플러스 1번째가 되겠지. 그렇다면 여기다 바로 지우고 그냥 갈게. A의 m 플러스 2번째에서 마이너스 A의 m 플러스 1번째가 되겠다. 그랬더니 독특한 구조가 나왔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구조가 위에 나타났죠. 그렇다면 얘는 부분 분수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야. 맞아? 자, 우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각각으로 분류해줍니다. A의 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의 m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내가 차례로 대입해보는데 봐. 어차피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항 1이고 두 번째 항 2야. 그럼 세 번째 항은 3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써볼게.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 3. 네 번째 항은 앞에 두 개를 더해야 다음 항이 되는 거니까 5, 8. 이게 더해야 8. 이게 더하면 여기 13. 이렇게 나가는 거 보이세요? 어차피 숫자는 점점 커지게 돼 있다. 점점 커지게 돼 있어. 자, 우리가 이 무한급수의 값을 구하는 게 수업 중에 이렇게 했어. 1단계 AK, 2단계 SN, 3단계 거기다 리미트를 취한다고 했었는데 이 문제는 그냥 바로 풀게. 어차피 여러분이 대입을 해보시면 A2, A3분의 1. 그 다음 A4, 자, 2 대입하겠지? 그 다음 2 대입하면 A3분의 1 마이너스 A4분의 1. 막 쭉 가서 뭐 계속 무한대로 갈 거야. 근데 얘가 바로 소거되잖아. 이렇게 쭉 가서 바로 소거되니까 결국에 내가 굳이 쓰면 A2분의 1의 마이너스 A의 무한번째분의 1이 될 텐데 얘는 어차피 이 값이 얘 어차피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엄청나게 큰 수니까 얘는 빵이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A2가 문제에서 2라고 했으므로 얘는 정답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나중에 제대로 된 개념은 이 방법에 의해서 푸시는 문제들이 몇 개 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수업 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도 괜찮겠다. 자, 일단 기본 개념 정리하면서 봤는데 실전 문제를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쓰이는 거죠. 그 간단하게 쓰이는 것조차만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다음 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업 중에 언급되는 그냥 10가나에서 언급되는 그 정도만 여러분이 체크해 두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럼 남은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풀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